안녕하세요. 집사TV의 집사입니다. 오늘 이 대식세포 매크로페이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 돌아왔는데요. 그동안 면역학 시리즈를 하면서 보통 B셀, T셀 위주로 많이 했고 NK셀 튜머 이뮤노테라피의 컨텍스트에서 NK셀 조금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이뮤셀 타입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대식세포고요. 대식세포이고요. 그래서 대식세포를 사실 면역학의 컨텍스트에서 설명하기가 약간 좀 복잡한 게 굉장히 헤테로지너스한 셀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어떤 전공을 한 사람한테 묻느냐에 따라서 매크로페이지가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할 거는 매크로페이지의 전체적인 오버뷰를 드림과 동시에 그 면역학에서의 그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매크로페이지가 되게 전통적인 그 클래시컬한 히스토릭한이라고 해야 되나?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M1, M2 피노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B셀, T셀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매크로페이지의 그 디퍼런시에이션에 있어서 특징이 이제 플라스티시티인데, 이 플라스티시티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페이지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오버뷰고, 기회가 되면은 이거에 팔로업으로 뭐 한두 개 정도 더 영상을 제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페이지는 제가 이 사진을 구글링을 금방 해봤는데, 그 매크로페이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크로가 되게 크다는 뜻이고요. 페이지 하면은 뭐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먹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뭔가를 먹는 세포를 되게 제너럴하게 매크로페이지라고 다 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제 매크로페이지가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매크로페이지면 이 초록색들이 박테리아랍니다. 박테리아보다 매크로페이지가 훨씬 크죠. 저는 이 사진 찾아보기까지 전까지 저도 몰랐는데 이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 매크로페이지가 지금 먹고 있는 사진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실 이게 매크로페이지의 거의 뭐 펑션 다 이뮨 셀에서의 주요 펑션의 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innate 이뮨 셀이죠. 이거는 이 친구는 그래서 innate 이뮨 셀입니다. 이뮨 셀의 반대말은 뭐였죠? 옛날에 했던 걸 알려드리면 adaptive immune system. adaptive immune system은 보통은 이제 antigen에 specific하고 뭐 그런 memory phenotype이 있는 것들을 general하게 adaptive라고 하고, B셀, T셀이 adaptive에 속하는 거였죠. NK셀, 뭐 DC, 그리고 오늘 하고 있는 macrophage 같은 경우는 innate 셀들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오버뷰고, 그 매크로페이지가 이렇게 박테리아를 먹는 거를 뭐라고 하냐, 용어가 있어요. 용어만 알아도 사실 이뮤놀로지는 다 한 셈인데, 이제 이걸 페고사이토시스라고 합니다. 페고 자체도 이제 뭔가를 잡아먹는다는 뜻이고, 사이토시스는 뭔가 뭐뭐뭐 사이토시스 하면 죽인다는 아마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어서 죽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초록색의 매크로페이지라고 하면은 앞에는 박테리아였으면 박테리아만 먹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도 먹습니다. 먹고 1, 2, 3, 4, 5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뮨셀이고 먹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먹고 나서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쪼개가지고 바깥쪽으로 쉐드합니다. 내보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세포들한테서 다시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이랄까, 자기의 리소스로 쓰일 수 있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오늘 이뮤놀로지의 컨텍스트에서는 이런 엔티젠들을 프로세스 해가지고 여기 표면에 이제 표지를 합니다. 그걸 엔티젠 프레젠팅 셀 혹은 APC의 역할을 한다고 하죠. 엔티젠 프레젠팅 셀의 역할을 하는데, MHC 클래스 1은 모든 세포에 다 나온다면 이 프로페셔널 엔티젠 프레젠팅 셀, 이렇게 P를 붙이기도 하거든요. 프로페셔널 엔티젠 프레젠팅 셀은 MHC 클래스 2에 발현을 한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원래는 DC였죠. DC에 의해서 CD8 셀이 액티베이트 되고 아니면 CD4 셀이 액티베이트 되는 걸 그 전에 했었는데, 그 DC랑 어떻게 보면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DC가 훨씬 더 엔티젠에 의해서 이뮨셀을 프라이밍한 역할을 훨씬 프리더미넌한 역할을 한다면, 매크로페이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긴 해요. DC보단 약하지만. 그래서 크게 페고사이토시스의 결과는 이제 그 잡아먹은 거의 재활용, 두 번째는 이제 APC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매크로페이지 어떻게 보면 이뮤놀로지의 역할이고, 그래서 매크로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이미 저 인트로덕션을 하긴 했지만, 그 사실 이거 스펠이 틀렸네요. 그냥 하죠. 유가 없는데 유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매크로페이지의 그 면역학의 비욘드한 역할을 보면은, 저도 면역학자이기 때문에 면역학으로서의 매크로페이지를 이해하고 있지만, 만약에 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매크로페이지를 면역세포로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뮨셀보다 더 큰 컨텍스트에서 보자면은
immune effector function, 매크로페이지가 이뮤놀로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effector function, immune effector function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이뮨셀의 역할이라면, homeostatic function은 homeostatic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오기 전에 homeostasis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 항상성이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펑션을 매크로페이지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immune effector function을 하든 박테리아를 죽여서 아니면 바이러스를 죽이는 effector function을 하든 아니면 다른 종류의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건을 하든 공통점은 뭐다? 얘네들은 먹방러입니다. 공통점은 페고사이토시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매크로페이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분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하신 먹방 방송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방러, 쯔양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먹방러, 이분은 매크로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매크로페이지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죽은 세포들, 특히 데드셀들, 적혈구도 먹고 에이팝토시스 하고 있는 셀들을 먹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이런 죽은 셀들을 클리어 아웃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시죠? 호메오스테릭 펑션으로서 중요하고, 우리 몸에서 태어나는 세포가 있지만 계속 죽는 세포가 있는데 그 죽는 세포의 쓰레기를 이제 처리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매크로페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먹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먹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매크로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할로서 이제 따라오는 역할이라고 사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밖에도 엄청 많은 것들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이건 약간 사이드 얘기인데 이걸 사실 뭐 유튜브에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디 나온 얘기냐면은 우리가 문신하면 문신이 피부 밑에 멈춰 있잖아요. 왜 피부 밑에 막 번지거나 이러지 않는 걸까요? 우리 몸에 다 이제 서큘레이트 하는 서큘레이트 시스템이 있는데 피부에 넣으면은 그 안료가 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안 없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매크로페이지 덕분이다. 이게 이미 논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실험의학 저널 하면 JEM, 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이죠. 굉장히 좋은 저널인데 저도 냈지만 제가 내서 좋은 저널인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저널에 났었는데,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dermal macrophage, 이게 또 뒷부분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macrophage는 우리 몸의 모든 organ들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dermal 하면 피부죠. 피부에 resident 하고 있는 macrophage가 있으면은 주사 이렇게 바늘로 또도동 찍어서 타투를 한다. 그러면 타투에 있는 안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염료가 나쁜 놈으로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매크로페이지가 먹습니다. 먹는데 내뱉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매크로페이지가 죽으면은 안료가 다시 나오겠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매크로페이지가 또 먹어요. 먹어서 이게 피부가 있으면은 피부 안료가 퍼지지 않고 매크로페이지가 계속 그 레시던 하기 때문에, 심지어 매크로페이지가 죽더라도 그 옆에 있는 매크로페이지가 이 친구를 또 먹기 때문에 안료가 제자리에 계속 있다. 어떤 매크로페이지는 이제 살아있는 그 티슈 레시던한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먹은 상태로 돌아다니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어가지고 안료를 계속 머금고 있어가지고 염료라고 해야 돼. 염료를 계속 머금고 있어서 우리 몸에 타투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왜 연관이 될까요? 제가 이걸 굳이 넣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크로페이지가 우리 몸에 전체에 있고 피부 밑에도 있다 라는 거고, 그 면역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매크로페이지를 이제 분화하는 걸 보면은 이제 뼈 속에 B셀도 T셀도 맨 처음 시작은 이 뼈 속에 본메로에서 시작했죠. 근데 매크로페이지는 이제 시작할 때는 모노사이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점점 디퍼런시에이트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이 매크로페이지가 보통 B셀, T셀은 인리치된 지역이 있잖아요. 뭐 림프노드나 스플린이나 이런 데 있고, 뭐 리버에 좀 있고, 그 위치가 있는데, 이런 매크로페이지는 면역세포 비언드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갑니다. 뼈로 갈 수도 있고, 여기 뭐 이거 폐인가요? 알비올로 폐로 갈 수도 있고, 뭐 피부 밑으로 갈 수도 있고, 플라센타 이게 자궁인가요? 자궁으로 갈 수도 있고, 심지어 이건 뭐죠? 지방세포한테도 갈 수도 있고, 스플린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온갖 티슈로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웃긴 점은 뭐냐면은 이 티슈에 있을 때마다 매크로페이지의 이름이 다릅니다. 뇌에 있는 매크로페이지는 이름 뭐라고 하죠? 마이크로글리아 하면 사람들이 다 뉴런셀로 알고 있는데, 이게 면역세포예요. 면역세포인데 매크로페이지가 뇌에 있으면 마이크로글리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간에 있으면 커퍼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매크로페이지를 딱 뭐다라고 정의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대식세포의 면역학적 역할은 대식세포 역할의 극히 일부분이고,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티슈가 있겠죠. 아니면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질병이 있겠죠. 그 질병에 맞는 매크로페이지의 역할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버럴하게 이렇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오버럴한 거는 매크로페이지는 페고사이토시스를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오버럴한 공통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매크로페이지의 공통점은 페고사이토시스를 해서 무언가를 집어먹는다. 먹방러라는 게 공통점이지만 실제로 티슈 스페시픽 호메오스테틱 펑션, 심지어 마커들도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마치 누군가가 어딘가 태어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면은 점점 그 이주해간 나라에 적응해서 조금씩 바뀔 거 아니에요. 쌍둥이가 다 생기더라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매크로페이지의 역할을 설명할 때 인플라메이션과 캔서도 조금 보여드릴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인플라메이션부터 먼저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매크로페이지의 그 functionally distinct하는 방법이 매크로페이지가 크게 뭉뚱그려서 매크로페이지면 매크로페이지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M1 매크로페이지, M2 매크로페이지 이렇게 보통 나누는데 그 매크로페이지를 M1, M2로 막 나눈 그 되게 초창기 연구의 컨텍스트가 인플라메이션과 이제 그 인펙션의 컨텍스트였어요. 이해가시죠? 캔서에서의 매크로페이지 역할은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패러다임을 캔서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플라메이션에서 시작된 그런 매크로페이지의 그 구별 방법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면역학 레벨에서의 역할, 사실 벌써 앞부분에 제가 너무 말이 많아서 해버리긴 했는데 첫 번째 역할은 그래서 뭐죠? 청소부죠. 인네이트 이뮨 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초창기에 나온 관찰인데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어떻게 나쁜 놈들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100년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겠죠.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메치니코프, 우리 그 유산균 유산균 음료의 이름이기도 한 이 메치니코프 할아버지가 자기만의 하이퍼테시스를 세운 거죠. 아, 이거 나쁜 놈 들어오면은 잡아먹는 친구들이 있을 거다. 뭐 하이퍼테시스 세운지 관찰을 먼저 했는지 모르겠지만 잡아먹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는 되게 그 당시로서는 믿기 어려운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 몸속에 들어온 세균 막 잡아먹는 세포 발견했다. 이거 인네이트 이뮨셀 최초 발견한 거 맞지? 쌉 인정? 이렇게 했죠. 그래서 노벨상 커미티가 인정. 인정한다. 그래서 190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매크로페이지의 그 청소부 역할을 발견해가지고 받게 됐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 죄송하긴 한데 매크로페이지는 그래서 페고사이토시스를 하는 게 인네이트 이뮨 셀로서의 역할이 있고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크로페이지에서 빅 이터 많이 먹방러다. 이 먹방러로서의 빵러. 그래서 사실 이뮤놀로지스트한테 매크로페이지 물으면 전부 다 이거 잡아먹는 역할로 다 설명을 해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면역학 레벨에서 역할 넘버 2는 이제 APC죠. 프로페셔널 APC. 오늘 그래서 매크로페이지를 함으로써 APC 우리 몸에 있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나온 건데 B셀 했죠. 엔티젠을 프레젠하죠. MHC 클래스 2에. 덴드릭 셀은 어떻게 보면 제가 면역학 첫 번째 영상에서 했죠. 그 나쁜 놈 잡아먹어서 MHC 클래스 2에 프레젠한 다음에 T셀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 프로세스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덴드릭 셀과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 매크로페이지야. 매크로페이지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MHC 클래스 2에 의해서 그 TCR이 스티뮬레이트 되는 거 T셀에서 시그널 1이었고 코스티뮬레터리 몰레큘에 의해서 되는 게 시그널 2였죠. 이게 덴드릭 셀이 이 MHC 클래스 1 MHC 클래스 2에 의해서 엔티젠 프레젠팅 되는 것도 되게 세고 코스티뮬레이션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DC에 의해서 CD8 T셀, CD4 T셀이 액티베이션 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막 플러스 돼 있죠. 근데 매크로페이지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역할은 페고사이토시스지만 매크로페이지의 종류에 따라 아니면 매크로페이지의 그 당시 스테러스에 따라서 MHC 클래스 2의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낮을 때도 있지만 강해질 때도 있고 그 코스티뮤처 몰레큘도 낮을 때도 있지만 강해질 수도 있다. 이게 인듀서블 하다는 거죠. 컨스티튜티브하게 액티베이션 된 건 아니지만 컨텍스트에 따라서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DC보단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그냥 뭐 문제 같은 데서 이게 학부생 분들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뭐 우리 몸에 있는 프로페셔널 엔티젠 프레젠팅 셀 아니면은 MHC 클래스 2에 의해서 엔티젠을 프레젠해서 그런 이뮨셀들을 그 엔티젠 스페시픽하게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타입이 뭐다? 세 개를 말해라. 그러면 DC, 매크로페이지, B셀이죠. 이 중에 이 두 개는 인네이 셀이고 B셀 같은 경우는 엔티바디를 만들어내는 항원 스페시픽한 반응을 하고 메모리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댑티브 이뮤니티의 한 종류겠죠. 이해하시죠? 이러면 다 정리됐죠. 주요 지금 그래서 B셀, T셀, 덴드리셀, 매크로페이지 해서 사실상 주요 이뮨셀 파퓰레이션을 오늘 함으로써 사실 다 커버가 된 셈이고 그래서 매크로페이지의 그 디퍼런시에이션을 조금 보면은
사실 본메로에서 시작한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보통 이 다음에 peripheral blood로 가면 우리가 실험할 때 이거 많이 쓰거든요. PBMC라고. PBMC 혹시 들어보셨나요? PBMC? 아니, 말이 길어지니까 다음번에 약간 실험 같은 거 할 때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근데 P로 간 다음에 포인트는 이게 전구체예요. 그래서 그 마일로이드 리니지의 전구체고, 이 전구체가 아까 말씀드린 본으로 가거나 뼈로 가거나 CNS로 가거나 렁으로 가거나 리버로 갈 때마다 아까 이름 다 달랐죠. 매크로페이지로 이제 그 티슈 스페시픽한 레지던한 매크로페이지가 됩니다. 예, 커넥티브 티슈도 있고.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런 데서는 보통 호메오스테릭 펑션을 하고 있겠죠. 하고 물론 여기서도 이뮨 펑션을 합니다. 그때그때 컨텍스트에 따라서.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스플린과 림프노드 같은 세컨더리 림포이드 오르간에 들어있을 때의 매크로페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많이 하는 게 뭐죠? 튜머에 들어있을 때의 매크로페이지. 이때는 특히나 템이라고 불러요.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매크로페이지라고 부르고, 보면은 이게 티슈가 이게 다가 아니라 아까 더 많았죠. 엄청 많은 티슈마다 그 매크로페이지가 있고, 한 티슈에서 매크로페이지 파퓰레이션을 봐도 헤테로지너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리뷰 페이퍼를 쓴 사람도 그림을 다 다르게 그려놨잖아요. 매크로페이지의 그림을 다 다르게 그려놨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게 B셀, T셀 뭐 이렇게 하면은 리니지 스페시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Treg이 됐다, Regulatory T셀이 됐다 그러면 FOXP3를 발현시키고, 그 T셀 서브타입마다 리니지를 스페시파이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구체로부터 하나의 terminally differentiate된 B셀과 T셀로 terminate 됩니다. 그런 걸 보통 리니지 스페시픽한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의해서 리니지가 정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매크로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앞으로 발견이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안 된 이유가 실제로 그런 리니지 스페시픽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거 없기 때문에 아직 뭐 연구를 못해서 못 발견한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거예요. 매크로페이지의 특징이 아까 처음 타이틀에 보여드렸던 뭐죠? 그 플라스티시티. 이게 뭐냐면은 플라스틱하다라고 말하면은 우리 뭐 그런 비닐, 플라스틱 이거랑 단어는 똑같지만 그게 거기서 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거기 스페시픽한 굉장히 특이적인, 여기 보면은 리버셀 스페시픽한, 렁셀 스페시픽한, CNS 스페시픽한 매크로페이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떼서 다른 environment에 넣으면은 또 요거에 맞게 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플라스티시티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매크로페이지 어떤 지식이 있는데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매크로페이지에 적용하려고 하면 이게 1대1로 적용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건 튜머 스페시픽한 매크로페이지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어떤 튜머에 따라서 매크로페이지가 또 다르겠죠. 그리고 매크로페이지가 튜머에 있지만 튜머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뭐 트리트먼의 스테이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튜머의 얼리 스테이지냐 레이 스테이지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심지어 같은 페이션에서 튜머를 떼도 거기 있는 매크로페이지 자체가 또 헤테로지너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크로페이지가 연구하기 힘든 거죠.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다른 이뮨 셀들에 비해서 굉장히 플라스티시티가 높다라는 거죠. 스포 M1, M2라고 말해드렸는데 아까도 M1, M2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는 그 매크로페이지가 이제 M1 타입, M2 타입. 제가 오늘의 사실 그 컨셉 중에 M1, M2만 알아셔도 사실 되는 건데, M1, M2로 표현하지만 이것조차도 이제 플라스티시티, 이건 생각하는 방법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플라스티시티가 높아가지고 M1, M2로 구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림프노드에서의 매크로페이지가 우리가 관심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뮨셀이고 우리가 저대 B셀, T셀을 했죠. 이거 림프노드 스트럭처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어느 영상인지 했습니다. 했는데 보시면은 이 림프노드가 결국에 말하면 DC, B셀, T셀, 매크로페이지 이런 이뮨셀들이 다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감기 걸리면 편도선 부을 때 그 붓는 게 바로 림프노드가 커져서 그런 거다. 그렇게 말씀을 옛날에 들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몸의 순환계가 크게 두 개죠. 그러니까 림프노드가 돌아다니는 순환계가 있고 혈액이 돌아다니는 순환계가 있는데, 이뮨셀들은 림프노드로도 돌아다니고 혈액으로도 돌아다닙니다.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전에 첫 번째 영상에서 DC가 피부에서 뭐 박테리아는 바이러스를 먹고 엔티젠 프레젠팅 하면서 들어왔죠. 림프노드로 그 나쁜 놈들을 쭉 엔티젠을 프로세스해서 쭉 가지고 들어온 게 여기거든요. Afferent lymphatic 림페틱 시스템으로 들어왔죠. 이건 림프계입니다. 림프계로 들어왔고, 뭐 메모리 T셀이나 뭐 이런 것들, 다른 엔티젠 프레젠팅 셀도 이제 혈액 속에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는 하이 엔도텔리얼 베뉴, 이건 혈관입니다. 혈관으로 들어와서 이거는 약간, 이거는 세로인데 이거는 뭐 가로축으로 잘랐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어떻게 될까요?
만나겠죠. 여기 B셀, T셀, B셀, T셀이 만나는 B셀, T셀 보더입니다. 만나는 존이고, 저희가 했던 엔티바디 프로덕션 하는 플라스마 셀 되기 전에 그 B셀이 저미널 센터 리액션 한 게 여기 저미널 센터 리액션 있었죠. 그렇죠. 약간 오버뷰고 기억을 하신다면. 근데 포인트는 오늘의 매크로페이지는 물론 림프계에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거는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좋은 사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여기 바깥쪽 subcapsular sinus 혹은 SCS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subcapsular sinus에 여기 초록색으로 지금 레이블돼 있죠. 여기 쭉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역할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당연히 APC의 역할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지금 프로포즈 되고 있는 게 여기 림프계로 DC가 엔티젠을 프레젠팅 된 DC를 가져오기를 하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나쁜 놈들이 침투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보면 lymph-borne pathogen, 너무 작긴 한데 pathogen이라고 써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매크로페이지가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보더라인에서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뮨 리액션이 있는 곳인데 나쁜 놈한테 침투당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여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여러 티슈에서의 매크로페이지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근데 림프노드에서의 매크로페이지, 레시던한 매크로페이지의 역할은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나쁜 놈들이 들어오는 림프노드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베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드디어 왔는데, 그래서 매크로페이지의 이제 펑셔널로 좀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매크로페이지를 이게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요즘 싱글셀 데이터도 많고 뭐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런먼트에서의 매크로페이지의 역할도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크로페이지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굳이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부터 매크로페이지를 분리해온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M1 매크로페이지 혹은 classically activated macrophage, M2 macrophage, alternatively activated macrophage,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이런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양쪽으로 아무것도 안 간 친구를 이제 M0 macrophage죠. 그래서 1과 2로 나누는데 이거 M1, M2 생각하면은 들으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뭐죠? 바로 TH1, TH2 패러다임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TH1, TH2 패러다임 깨부수기 했는데 요즘 TH1, TH2로 구별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거 너무 안 맞는 말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TH1, TH2도 마찬가지로 그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인펙션 컨텍스트에서 연구가 됐었고, TH1, TH2를 나눈 거는 이제 사이토카인 프로파일로 초창기에 나눴었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패러다임에 지배받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배받던 시절에 매크로페이지를 연구할 때 뜬금없이 할 수 없잖아요. TH1 사이토카인으로 매크로페이지를 스티뮬레이션 시켜보고 TH2 사이토카인으로 매크로페이지를 스티뮬레이션 시켜봤더니 두 개의 프로퍼티가 다르더라 라고 해가지고 M1 매크로페이지도 M1, M2로 나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쉽죠. 그러면은 M1을 스티뮬레이트 하는 친구들은 뭘까요? TH1 타입 사이토카인들. M2 매크로페이지로 디퍼런시에이트 시킨 건 뭘까요? TH2 타입 사이토카인이죠. 여기서 나온 캐릭터리스틱스가 또 다른데, 요거 M1 매크로페이지로 간다라고 하면 이걸 또 여기 플라스티시티라고 써있죠. 이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M1이 한쪽 끝이고 M2가 한쪽 끝이면 이 중간에도 당연히 세포들이 뭔가 중간 스테러스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거를 실제 우리 몸에 매크로페이지가 이 두 타입이다 라고 말하면은 좀 어폐가 있고, 근데 생각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M1 매크로페이지가 됐을 때는 inflammatory 합니다. 다른 거는 다 떠나서 M1 매크로페이지는 염증성이에요. 염증을 일으키는 매크로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M2 매크로페이지는 염증을 억제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오토이뮨 디지즈나 뭐 예를 들어서 그 소라이어시스 아니면은 다른 종류의 오토이뮨 디지즈 다 괜찮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M1 매크로페이지가 M2로 됨으로써 뭐 그 인플라메이션이 resolve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M1이 M2로 바뀌었을 때, M1일 때는 염증 반응이 심하다가 M1을 어떻게 해서 M2로 바뀌어지면 이제 염증 반응이 억제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염증 반응의 컨텍스트에서는 아직도 M1, M2 디스팅션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프로파일과 어소시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M1, M2 폴러리제이션의 이 컨셉만 오늘 아시면 사실 매크로페이지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이해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포인트 하고 싶은 거는 아까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말인데, 그러니까 T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은 또 데이터마다 조금씩 말이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아직 그렇습니다. 리니지가 디터민 되어서 T셀 같은 경우에 terminally differentiate 되면은 다시 원래
전구체 상태로 못 돌아오거나 다른 종류의 T셀로 트랜스디퍼런시에이션이 안 되는, 아니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이게 산으로 치면은 여기 한번 넘어가 버리면 다시 산으로 이렇게 다시 못 넘어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매크로페이지도 되게 초창기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어떻다? 그렇지 않다. M1, M2가 있더라도 두 가지보다 중간에 엄청 많은 매크로페이지의 스테러스가 존재하고 플라스틱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매크로페이지가 이제 다른 면역세포랑 좀 다른 점이죠. 다른 상태 전이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벌써 2008년인데 보여준 게 매크로페이지의 그런 스테러스를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죠? 무지개 색깔로 이제 스펙트럼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 바이모덜 디스트리뷰션으로 딱 나눈 게 아니라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컨셉상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M1, M2를 했으니까 매크로페이지의 그 사이토카인 프로파일에 따른 이제 펑션을 사실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논문에 리뷰 논문에 나와가지고 봤는데 TH1 타입 사이토카인의 소스는 뭐 TH1 NK 셀, 뭐 APC 셀이 있어서 그거에서 티슈 매크로페이지가 여기는 M1이라고 표현 안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M1 매크로페이지죠. Classically activated 매크로페이지로 differentiate 될 수가 있다. 그렇죠. M2 매크로페이지의 소스는 뭐 TH2 타입 아니면 다른 granulocyte 아니면 Treg 셀에서 나오는 IL4나 IL10 다른 사이토카인도 다 포함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됐을 때 뭐 M2 매크로페이지가 될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제 anti-inflammatory죠. anti-inflammatory 사이토카인이고 이거는 이뮨셀 비욘드로 하는 역할을 했더니 이제 tissue repair 아니면 wound healing 이제 상처 난 거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M1, M2의 디스팅션을 아셨으니까 M1, M2가 어떻게 해서 그 셀룰러 컨텍스트에서 그 티슈 컨텍스트에서 아니면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에서 이게 갈 수 있는지를 보면은 결국에는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드리븐 된다고 이제 패러다임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1, M2가 디퍼런시에이트 되는 거는 이 내부에 있는 뭐 리니지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뭐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주변의 environmental cue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environmental cue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M1, M2 혹은 매크로페이지의 플라스티시티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피노타입을 보일 수 있다. 이게 매크로페이지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특성을 크게 두 개로 구별할 때는 M1, M2로 구별하시면 좋다. 실제로 그거를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에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까지는 이제 인플라메이션의 컨텍스트였는데 아까 말했던 M1 튜머 어소시 M1 타입 매크로페이지랑 M2 타입 매크로페이지의 이 피겨를 아니면 이 패러다임을 저희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에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게 잘 피팅하냐라고 말하면 피팅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표현한 게 이거 다른 리뷰인데 M1 매크로페이지라고 안 하죠. M1 like M1처럼 생긴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매크로페이지 튜머 컨텍스트입니다. 이거는 M2처럼 생긴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매크로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M1, M2 디스팅션 했던 거를 생각하면은 M1 같은 경우는 inflammatory, M2 같은 경우는 anti-inflammatory니까 inflammation을 일으키는 타입은 튜머를 공격하는 타입이라고 제너럴하게 생각하고 이게 다 반대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큰 오버뷰는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M2 타입은 anti-inflammatory 사이토카인이어서 암을 억제를 잘 못해서 프로튜머인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역할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들이 바로 사이토카인 프로파일이고요. 그 이뮨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TNF 알파, 인터페론 가마 같은 사이토카인들이고 그리고 튜머들도 생겼다가 죽잖아요. 죽을 때 그 에이팝토릭 셀들을 직접 페고사이토시스 할 수 있는 능력이 M1 타입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크로페이지를 이제 테라피틱스로 사용할 때 많은 경우에 매크로페이지의 이 에이팝토릭 셀들을 먹는 이 과정을 타겟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커버를 못하는데 실제로 약을 개발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은 매크로페이지 디퍼런시에이트보다는 매크로페이지가 에이팝토시스를 먹거나 아니면 사이토카인 프로파일을 조절하거나 하는 그런 쪽을 타겟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시죠? 여기서 apoptosis of tumor cell을 induce 한다. 그래서 M1, M2를 아까 inflammation 컨텍스트에서 나눴지만 튜머에서 볼 때는 M1 같은 경우는 튜머를 죽이는 쪽, M2는 튜머를 죽이지 못하는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결국 보면은 사이토카인 프로파일이죠. 이뮨 서프레시브한 사이토카인을 프로듀스하기 때문에 이제 암을 죽이지 못한다. 이런 거 보면은 이래서 나온 말들이 뭐죠?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죠. 튜머 보통 TM이라고 부르는데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의 이제 아주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매크로페이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크로페이지 튜머를 직접 죽이는 타입은 저희가 했던 CD8 T셀, NK셀이 제 생각엔 메이저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매크로페이지도 튜머를 죽일 수 있지만 이 매크로페이지나 다른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CD8 T셀과 예를 들어서 NK 셀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면 이 매크로페이지에서 아주 많은 양으로 발현되고 있는 그런 사이토카인들에 의해서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가 조절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매크로페이지가 T셀, B셀 아니면은 뭐 NK셀에 비언드해서 튜머를 공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래서 실제로 매크로페이지가 얼마나 헤테로지너스한가를 그냥 보여드리려고 논문 하나 가져왔고, 매크로페이지를 보는 그런 싱글셀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전체 셀을 보거나 아니면은 T셀이나 다른 셀을 보다가 약간 사이드로 들어오는 거라면,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매크로페이지를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노사이트 매크로페이지 전구체죠. 이거 싱글셀 데이터입니다. 싱글셀 RNA-seq을 한 데이터고, 여기 보시고 뭐 제목 더 혹시 전공자분들은 여기 가서 보시면 되니까 제가 자세히 가진 않겠지만,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 M1, M2로 나눴나요? 아니죠. 이게 매크로페이지랑 매크로페이지 리니지 종류만 지금 몇 개죠? 12종류로 지금 나눠놨고, 클러스터들 보시면은 요 초록색도 이렇게 나누죠. 이게 초록색도 이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죠. 이해 가시죠?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이거 굉장히 서브젝티브한 건데, 최소한 12클러스로 나눴습니다. 나눴고, 여기 보시면 모노사이트 있고, 요 두 개는 뭐 early stage macrophage 있고, 요거는 tumor associated macrophage 있고, 뭐 resident macrophage 있고, 기타 등등의 셀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macrophage랑 연관된 리니지의 그런 세포들이 M1, M2, beyond로 굉장히 다양하게 튜머에 associate 되어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 점 하나하나가 이제 세포 하나하나고, 아마 이게 티스니 플롯이나 그런 식으로 디컨볼루트를 한 걸 거예요. 지금 XY축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냥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래시컬한 M1, M2 타입으로 우리가 과연 피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사이토카인 프로파일을 봤어요. 메신저 RNA 레벨에서 사이토카인 프로파일을 보니까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많이 나오면 뭘까요? M1 타입이죠. 엔타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 많이 나오면 뭐죠? M2 타입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클러스터들 자기네들이 만든 것 중에 보니까 C5LYVE1을 익스프레션하는 매크로페이지 타입이 보니까 엔타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클래시컬하게 보면 이게 이제 M2에 가깝겠죠. 근데 이게 인플라메이션의 M2와 이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에서 M2가 같을까요? 다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M2 like는 요거고, 그러면 M1 like은 뭘까요? M1 like은 사실 두 개인데, 요것도 세 개가 나오고 요것도 세 개가 나오죠. 세 개 나와서, 근데 굳이 말하면 TNF가 여기 있으니까 요게 좀 더 M1 like에 가깝다고 하죠.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래시컬하게 나오는 M1 like 매크로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약을 쳤을 때 이 M1 like이 많아지면은 이제 튜머를 잘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M2가 늘어나면은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이 튜머에 유리한 거죠. 잘 못 죽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걸로 많은 경우 또 M1, M2 레이시오를 보거든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M1, M2는 클래시컬한 그 디스팅션이고, 실제로 이게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에서 M1, M2가 얼마나 잘 리플렉트 되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매크로페이지 인트로덕션을 했고요. 매크로페이지 인트로덕션은 이제 큰 매크로페이지의 컨텍스트에서 매크로페이지는 이뮨셀 비언드로 일을 한다. 이뮨셀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청소부와 뭐였죠? APC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림프노드에서의 매크로페이지의 위치와 또 최근에 프로포즈된 역할에 대해서 봤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매크로페이지가 폴라리제이션 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방식이죠. 방식이 M1, M2로 우리가 구별해서 보통 매크로페이지를 생각한다 라고 하고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하고, 너무 길어졌는데, 그래서 데이터도 잠깐 보여드렸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